무패 21회차 현미경 분석 1부 첫 번째 경기는 아스톤 빌라와 노팅엄 포레스트의 경기입니다. 저는 아스톤 빌라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식을 노려보실 분들은 이변 픽으로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살롱 코멘트로 바로 넘어가서 분석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적인 부분은 화면을 멈추셔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아스톤 빌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오른쪽 측면 수비수인 1985년생 애슐리 영 선수의 체력적인 부담이 상당히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2경기 연속 선발 풀타임 가까운 활약을 펼치고 있는 애슐리 영 선수이기 때문에 애슐리 영 선수의 나이가 굉장히 많다는 점에서 현재 체력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되고 있고, 또 다른 측면 수비 자원인 캐시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애슐리 영 선수를 대체할 수 있는 자원이 딱히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전 레스터 시티전에서도 애슐리 영 선수가 나쁘지 않은 활약을 보여줬는데, 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레스터 시티의 빠른 측면 자원인 하비 반스 선수와의 경합에서 이 스피드 경쟁에서 밀리면서 애슐리 영 선수가 동점골을 내주는 과정에 있어서 이 적지 않게 기여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애슐리 영 선수가 체력적인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노팅엄이 이 애슐리 영 선수 쪽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게 된다면 노팅엄에게도 어느 정도 공격적인 기회가 찾아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프리미어리그 역습 득점 통계인데, 아스톤 빌라가 올 시즌 역습으로 4골을 만들어내고 있을 정도로 에메리 감독 체제에서 빠른 공수 전환을 통해서 날카로운 역습 한 방으로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전방 공격수 와킨스 선수가 최근에 절정의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는 아스톤 빌라이기 때문에 와킨스 선수를 활용한 수비 뒷공간 침투가 아스톤 빌라의 주요 공격 루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노팅엄이 작정하고 수비 라인을 내려서 이 빡빡한 수비 블록을 쌓는 형태로 경기 운영을 하게 된다면 이 빌라의 선수단 구성을 봤을 때 오히려 빠르게 공수가 전환이 되는 강팀들과의 경기보다 이렇게 수비적으로 내려앉는 약팀들을 상대로 밀집 수비를 뚫어냄에 있어서 아스톤 빌라가 의외로 고전을 할 수도 있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스톤 빌라의 승리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우선 빌라의 에메리 감독 부임 이후에 프리미어리그에서 빌라보다 승점을 많이 쌓은 팀이 1위인 아스날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에메리 감독이 새롭게 부임을 한 이후에 빌라가 승점을 굉장히 많이 쌓고 있을 정도로 경기력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빌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홈발을 받는 팀인데다가 노팅엄은 올 시즌 원정에서 꼴찌의 성적을 보여주는 팀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빌라가 홈발을 받을 만한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수비적으로 봤을 때 아스톤 빌라가 세트피스 실점이 12골로 프리미어리그에서 두 번째로 실점이 많은 팀인데, 이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세트피스 득점이 7골로 최소 득점 4위에 해당하는 팀이기 때문에 이 세트피스가 그렇게까지 강력한 팀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동기부여적인 측면에서 강등권 경쟁을 펼치고 있는 노팅엄이 좀 더 위로 보일 수 있겠지만, 아스톤 빌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승점을 연이어서 쌓으면서 어느덧 유럽 대항전 티켓까지 노려볼 수 있는 순위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빌라 역시 승점에 대한 동기부여가 그 어느 때보다 충분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빌라 쪽으로 현재 투표율이 80% 이상 몰렸다는 점과 구조적으로 봤을 때 노팅엄이 작정하고 수비적으로 내려앉을 경우에 빌라의 빠른 공수 전환과 역습이 살아나지 않는 구도가 그려진다면 의외의 무승부 정도까지는 이변을 노려볼 수 있는 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번 경기는 아스톤 빌라의 단통 승리로 가는데, 독식 픽으로는 승무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브랜트포드와 뉴캐슬의 경기인데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브랜트포드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공격력이 최대 강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세트피스로만 13골을 넣으면서 최다 득점 공동 1위를 달리고 있는 것이 바로 브랜트포드인데, 동시에 브랜트포드가 세트피스 수비력은 제공권에 비해서 다소 불안한 면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트피스 득점이 13골로 많은데 세트피스 실점도 9골로 적지 않은 팀이 이 브랜트포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뉴캐슬 같은 경우에도 브랜트포드 못지않은 세트피스 공격력을 보여주는 팀인데, 물론 세트피스 득점이 9골로 브랜트포드의 13골보다는 4골이 적지만 세트피스 기대 득점값을 보시면 오히려 뉴캐슬이 14.96골로 13.54골인 브랜트포드보다 근소하게 더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뉴캐슬 역시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골 결정력이 다소 아쉽긴 해도 이 트리피어 선수의 날카로운 오른발로 처리가 되는 세트피스 킥 능력이 상당히 뛰어난 팀이기 때문에 브랜트포드 못지않은 세트피스 공격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브랜트포드의 세트피스 수비력이 다소 문제인 것이, 이 브랜트포드가 직접 맨유 원정에서 0대1로 패배를 당했는데, 이 맨유에게 세트피스 과정에서 결승골을 실점을 하면서 0대1로 패배를 당했습니다. 맨유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세트피스 공격력이 꼴찌인 팀인데, 그러한 맨유를 상대로도 세트피스로 실점을 당한 브랜트포드라는 점에서 충분히 뉴캐슬의 퀄리티 있는 세트피스 한 방에 실점을 하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에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약점이었던 최전방 골 결정력 측면에서 공격수 이삭 선수와 칼럼 윌슨 선수가 연속골을 넣으면서 골 감각이 어느 정도 돌아왔기 때문에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골 결정력이 살아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미 두 팀이 지난 10월에 뉴캐슬의 홈에서 맞대결을 펼쳤을 때도 브랜트포드가 1대5로 대패를 당했는데, 당시에도 뉴캐슬이 5골 중에서 세트피스로 득점을 한 골 만들어냈던 이 좋은 기억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웨스트햄을 상대로도 5대1 대승을 거두고 돌아왔는데,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세트피스 실점이 가장 적은 팀이고 제공권도 상당히 좋은 팀이기 때문에 그러한 웨스트햄을 상대로도 세트피스로 득점을 하면서 대승을 거뒀던 뉴캐슬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브랜트포드를 상대로도 이번 경기 세트피스로 재미를 볼 수 있는 이 뉴캐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제가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브랜트포드가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홈 경기에서 패배가 딱 1패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아스날에게 0대3으로 패배를 당한 것이 홈 경기 유일한 리그 패배이기 때문에 충분히 브랜트포드가 홈에서 저력을 보여줄 만한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홈 10경기에서 5승 5무 무패를 달리고 있는 브랜트포드이고, 이 브랜트포드가 홈에서 약팀을 상대만 한 것이 아니라 강팀들을 상대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특히나 빅6라고 불리는 강팀들을 상대로 올 시즌 상당히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이 브랜트포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맨유를 상대로 홈에서 4대0 승, 첼시를 상대로 0대0 무, 토트넘전 2대2 무승부, 리버풀전 3대1 승리를 거뒀고, 심지어 원정에서도 맨시티에게 2대1 승리, 아스날에게 1대1 무승부를 거뒀을 정도로 올 시즌 빅6라고 불리는 강팀들을 상대로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브랜트포드이기 때문에 이러한 브랜트포드의 강팀 킬러 면모와 이 특유의 홈발을 고려한다면 무승부 정도는 충분히 가져갈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브랜트포드가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13번의 무승부로 최다 무자비 1위를 달리고 있고, 이 뉴캐슬 역시 브랜트포드 다음으로 11번의 무승부로 최다 무자비 2위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패턴적으로 봤을 때도 올 시즌 브랜트포드가 리그 2연패가 없었다는 점에서 양 팀의 최다 무자비 면모까지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무승부도 충분히 받쳐볼 만한 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경기는 무패의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는 풀럼과 웨스트햄의 경기인데 무패 투폴로 가면서 투표율이 낮은 웨스트햄 사이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주중 한 폴 만패 심층 프리뷰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현재 풀럼의 주포 공격수인 미트로비치 선수가 징계로 빠지기 때문에 풀럼이 상당히 고전할 수 있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미트로비치라는 풀럼의 공격수가 팀 내에서 프리미어리그 11골로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는 선수고 특히나 헤딩 뚝배기 제공권이 상당히 뛰어난 선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리미어리그 제공권 경합 2등을 달리고 있는 미트로비치 선수이기 때문에 이 미트로비치가 빠지게 된다면 풀럼이 자랑하는 측면에서의 크로스 패턴 그리고 세트피스 상황에서 헤딩 뚝배기 마무리가 상당히 약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풀럼이 올 시즌 세트피스로만 11골을 넣고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측면에서의 크로스가 경기당 20회로 두 번째로 많은 팀이 풀럼이기 때문에 최전방에서 미트로비치 선수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드러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미트로비치라는 공격수가 빠졌을 때 올 시즌 풀럼이 프리미어리그 성적이 2승 1무 4패로 굉장히 좋지 못했고 그 4패 중에서 지난 웨스트햄 원정 1대3 패배가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시에도 이 웨스트햄을 상대로 1대3으로 풀럼이 패배를 당했을 때 공교롭게도 최전방 공격수 미트로비치 선수가 빠졌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미트로비치 선수가 빠지게 된다면 웨스트햄의 높은 제공권에 굉장히 고전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실점이 프리미어리그에서 3골로 가장 적은 팀이고 제공권도 세 번째로 좋은 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상성적으로 풀럼의 우위를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풀럼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마르코 실바 감독이 징계로 인해서 이번 경기 터치라인에서 팀을 지휘할 수 없다는 점도 풀럼에게는 전력 누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대 전적면에서도 최근에 웨스트햄만 만나면 풀럼이 친선전 포함해서 8경기 2무 6패로 승리가 없었을 정도로 이 천정 면모를 웨스트햄이 풀럼을 상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무승부를 바치는 이유는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뉴캐슬과의 홈경기에서 1대5로 대패를 당하면서 체력 누수와 더불어서 분위기가 다운이 된 부분이 있고 올 시즌 웨스트햄이 원정 경기에서 1승 3무 9패 노팅엄과 함께 최소 승점을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원정에서 경기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웨스트햄 역시 최근에 공격수 스카마카가 부상으로 빠져있는 상황에서 이 데니 잉스나 안토니오 같은 공격수들의 골 감각이 다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웨스트햄 역시 최전방 마무리에서 문제가 될 만한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무승부 정도를 가져가면서 투표율이 낮은 웨스트햄 쪽으로 과감하게 틀어볼 만한 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번 경기는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는 토트넘과 브라이튼의 경기인데 승무패로 지우면서 투표율이 낮은 브라이튼 사이드를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투폴만 가져가실 분들은 무승부를 제외하고 승패로 갈라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콘테 감독이 떠난 이후에 스텔리니 코치 대행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스텔리니 코치가 어떤 전술을 들고 나오느냐에 따라서 승부가 갈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스텔리니 코치가 직전 에버튼전에서도 페리시치와 손흥민을 동시에 기용을 하면서 또다시 측면 크로스 위주의 전술을 사용을 했는데 이러한 경기 운영을 하다가 1대1 무승부에 그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페리시치와 손흥민 선수가 동시에 출격을 할 경우에는 측면 공간 대부분을 페리시치가 점유하게 됨으로써 손흥민 선수의 활동 반경이 중앙 쪽으로 제한이 되는 부분은 익히 다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다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이 현재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왼쪽 윙백 포지션을 소화를 할 수 있는 세세뇽과 벤 데이비스가 모두 부상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쩔 수 없이 페리시치 선수가 선발로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브라이튼이라는 팀은 기본적으로 대제르비 감독 체제에서도 압박 라인 자체가 높기 때문에 수비 뒷공간이 나오는 팀이라서 손흥민 선수의 빠른 뒷공간 침투를 살릴 수 있는 전술을
가져가게 될 경우 상당히 효과를 볼 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은 되는데, 다만 이번에도 토트넘이 페리시치를 왼쪽 측면에 세우면서 측면에서의 단순 크로스 위주로 경기에 임하게 된다면 상당히 고전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측면 자원인 미토마 카오루 선수가 절정의 기량을 보여주고 있고, 오른쪽 측면 자원인 솔리마치 역시 컨디션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측면 공격력에서 브라이튼이 우위를 가져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약점으로 꼽혔던 최전방 골 결정력 측면에서도 브라이튼이 최근에 젊은 공격수 에반 퍼거슨 선수가 제 몫을 해주면서 상당히 경기력 자체가 물이 올라와 있는 브라이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토트넘 승리 쪽으로 투표율이 60% 이상 몰린 것은 굉장히 기회라고 보여지고, 이 브라이튼 사이드를 가져가게 될 경우에는 10%의 이변 적중 가능성이 생각 이상으로 높아 보이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양팀이 지난 맞대결에서 토트넘이 허무하게 1대0 승리를 거뒀던 적이 있는데, 당시에는 브라이튼이 제르비 감독이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라 팀이 정비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에 절정의 기량을 보여주고 있는 미토마 카오루 선수 역시 당시에는 교체 자원으로 출전을 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당시의 브라이튼과 지금의 브라이튼은 팀의 완성도가 굉장히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팀 맞대결 10번 중에서 토트넘이 7승 3패 상대 전적에 우위가 있고 무승부가 없는 상성에다가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홈 경기에서 유일하게 무승부가 한 번도 없는 팀이라는 점에서 이 투폴만 가져간다면 무승부를 빼고 승패로 갈라본직한 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4번 경기는 승무패로 지우는데 투폴 추천으로는 승패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는 울버햄튼과 첼시의 경기인데 울버햄튼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경기당 롱볼 횟수가 58회로 프리미어리그에서 네 번째로 많이 롱볼을 활용을 하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그 롱볼을 많이 활용하는 울버햄튼 팀에서 롱볼 패스 정확도가 가장 뛰어난 이 네베스라는 미드필더가 이번 경기 경고 누적으로 결장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공격적으로 누수가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네베스라는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전체를 놓고 봤을 때도 롱패스 성공률이 가장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롱볼을 많이 활용하는 울버햄튼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전력 누수가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리버풀, 토트넘 같은 강팀들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 바 있는데, 이 공교롭게도 이 강팀들과의 두 경기에서 이번에 결장하는 네베스 선수가 MVP급 활약을 보여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강팀과의 경기에서 이 네베스 선수를 통한 공격 전환 그리고 롱볼 역습이 상당히 중요한 울버햄튼이기 때문에 이 미드필더 네베스가 이번 경기 빠지게 된다면 굉장히 큰 전력 누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첼시 같은 경우에도 약점은 있는 것이 전형적인 묵직한 공격수가 없기 때문에 골 결정력 부족이 최근에 약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처럼 첼시가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기대 득점값이 26.47골인데 실제 득점은 19골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실한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무실점 경기를 7번을 했는데 그 7번 중에서 6번이 홈 경기에서 나왔을 정도로 홈에서는 수비 집중력이 원정보다 향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또다시 첼시가 골 결정력 난조를 보이게 된다면 홈에서 수비 집중력이 살아나는 울버햄튼을 상대로 다소 어려운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래도 제가 첼시를 믿어보는 이유는 첼시가 최근에 포터 감독이 경질이 되고 이 구단 레전드 출신인 램파드 감독이 다시 소방수로 돌아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램파드 감독이 구단 레전드 출신에다가 이미 첼시를 지휘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팀을 수습할 가능성이 의외로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전임 감독이었던 포터 감독보다는 확실히 구단 레전드 출신인 이 램파드 감독이 특유의 카리스마가 있는 인물이고 이 스타 플레이어 위주의 첼시 선수단을 빠른 시간 안에 장악하면서 동기부여를 해주는 데 특화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시즌 후반기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부터 디테일한 전술이나 조직력을 가다듬기에는 시간적으로 부족한 상황이고 이 첼시라는 팀은 선수들이 어느 정도 기량을 갖춘 선수들이기 때문에 동기부여를 끌어올리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의외로 첼시가 램파드 감독을 소방수로 부임을 시킨 것이 이러한 동기부여적인 측면에서는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울버햄튼의 핵심 미드필더 네베스 선수의 결장을 근거로 해서 5번 경기는 울버햄튼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는 에스파뇰과 빌바오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무패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에스파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측면 수비자원인 올리반 선수가 부상으로 결장 중인데 이 올리반 선수 특유의 측면 크로스 그리고 최전방 호셀루 선수의 헤딩 뚝배기 패턴이 위력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측면 수비수인 올리반 선수가 올 시즌 라리가에서 5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한 것을 제가 뜯어본 건데 그 어시스트 5개 중에서 무려 3개가 최전방 공격수 호셀루 선수의 헤딩 머리로 배달이 됐던 크로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올리반 선수가 정확한 크로스를 가지고 있고 최전방에서 장신 공격수 호셀루 선수가 올리반 선수의 크로스를 받아서 헤딩 뚝배기로 마무리하는 패턴이 주요 공격 루트 중에 하나였는데 올리반 선수가 최근에 부상으로 빠지게 되면서 이러한 측면 크로스 패턴이 다소 약화가 된 에스파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리반 선수가 부상으로 초반에 빠졌던 바야돌리드전부터 내리 4연패를 당하고 있는 에스파뇰이기 때문에 현재도 올리반 선수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이 올리반 선수가 복귀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상당히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측면 공격과 제공권의 강점이 있는 에스파뇰의 팀 컬러를 고려했을 때 가장 정확한 크로스를 가지고 있는 이 올리반 선수의 결장은 에스파뇰에게는 굉장히 큰 전력 누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에스파뇰이 4연패 과정에서 경기력이 그렇게 나빴냐고는 볼 수 없는 것이 경기당 한 골씩 꾸준하게 득점을 하고 있고 에스파뇰의 주포 공격수인 호셀루 선수와 측면의 브레이스 웨이트 선수가 꾸준하게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것 역시 에스파뇰로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최근에 에스파뇰은 공격이 문제라기보다는 수비가 약점인데 4경기에서 실점이 10실점이나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비가 상당히 흔들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전 수비수 고메주 선수까지 퇴장 징계로 결장이 되는 에스파뇰이라는 점에서 수비적으로 불안감이 가중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상대팀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오사수나와의 구강컵 4강 2차전 홈경기에서 연장 끝에 결승골을 허용을 하면서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1차전에서 오사수나에게 0대1로 패배를 당했던 빌바오이기 때문에 구강컵 결승 진출에 실패를 했습니다. 빌바오라는 팀이 왕성한 전방 압박 그리고 많이 뛰는 축구를 하는 팀이기 때문에 오사수나와 연장까지 갔었던 부분에서 체력적인 소모가 굉장히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올 시즌 빌바오는 최대 약점이 경기력에 비해서 떨어지는 골 결정력이라고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는데 라리가에서 무득점 경기가 3번째로 많은 팀이 빌바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리가 27경기 중에서 무려 12경기에서 무득점에 그쳤던 빌바오이기 때문에 최근에 주요 공격 자원들의 컨디션이 좋지 못한 빌바오라는 점에서 에스파뇰을 상대로도 의외로 빈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빌바오 역시 측면 크로스를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팀인데 실제 라리가에서 경기당 평균 크로스 횟수가 24회로 에스파뇰보다도 훨씬 더 많은 측면 크로스를 뿌리는 것이 바로 빌바오인데 문제는 이 크로스를 최전방에서 헤딩으로 마무리해줄 공격수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기가 안 풀릴 때는 빌바오가 크로스만 남발하다가 무득점에 그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특히나 이번에 상대하는 에스파뇰 그리고 직전에 상대를 했던 오사수나처럼 라리가에서 제공권이 좋은 팀을 상대를 했을 때 그러한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지난 맞대결 에스파뇰 상대로 빌바오가 홈에서 0대1로 패배를 당했던 적이 있는데 당시에도 빌바오가 에스파뇰을 상대로 무려 31개의 크로스를 시도를 했지만 0골에 그치면서 에스파뇰에게 0대1로 덜미가 잡혔던 안 좋은 기억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빌바오가 주종 구강컵 연장 승부에 따른 체력 누수 그리고 떨어지는 골 결정력을 고려했을 때 에스파뇰에게도 기회가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에스파뇰 같은 경우에는 수비적으로 봤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라리가에서 세트피스 실점이 14골로 가장 많은 팀이 바로 에스파뇰인데 빌바오라는 팀은 올 시즌 세트피스 공격력이 득점이 딱 4골밖에 되지 못하기 때문에 세트피스 공격력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약점이라고 볼 수 있는 세트피스 상황에서 에스파뇰이 실점만 하지 않는다면 에스파뇰의 무자비 면모와 공격수 호셀루, 브레이스웨이트의 한방까지 고려했을 때 이 무승부 정도는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6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는데 투폴 추천으로는 무패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미경보석 1부 마지막 경기는 7번 경기로 들어온 소시에다드와 헤타페의 경기입니다. 저는 과감하게 단통 무승부로 가면서 이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승무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지난 승무패 20회차 빌바오 대 헤타페 분석과 상당히 유사한 느낌이 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소시에다드 쪽으로 너무 투표율이 몰린 듯한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지난 승무패 20회차에서 빌바오 대 헤타페 경기 제가 무승부 이변을 말씀을 드리면서 적중이 된 바 있는데 당시에 주목을 했었던 점은 빌바오가 골 결정력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물론 소시에다드는 빌바오보다는 올 시즌 라리가에서 무득점 경기가 7경기로 12경기를 기록하고 있는 빌바오보다는 득점력이 더 낮다고 볼 수 있겠지만 최근에 소시에다드도 유로파리그 포함해서 모든 대회 7경기 중에서 5경기가 무득점일 정도로 최근에 주포 공격자원들의 골 결정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전 비아레알전에서도 소시에다드가 슈팅 16개를 때렸지만 이 무득점에 그치면서 0대2로 패배를 당했고 최근에 소시에다드가 공격수 세를로트, 쿠보, 이선의 브레이스 멘데스 같이 득점을 해줘야 되는 자원들의 골 결정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주포 공격수 에네스 위날 선수의 골 결정력이 좋고 파트너 공격수인 마요랄 선수 역시 1인분은 해주고 있기 때문에 골 결정력 측면에서는 오히려 헤타페가 꿀리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헤타페가 소시에다드 상대로 3경기 1승 2무 상대 전적에서의 우위를 보이고 있고 올 시즌 이미 홈에서 헤타페가 소시에다드를 상대로 2대1 승리를 거둔 바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변 가능성이 있는 매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제가 빌바오와 소시에다드가 유사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팀 모두 라리가에서 전방 압박 퀄리티가 상당히 뛰어난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헤타페가 직전 경기 압박이 좋은 빌바오를 상대로 0대0 무승부를 거뒀던 것처럼 이번에도 압박이 뛰어난 소시에다드를 상대로 충분히 좋은 경기를 보여줄 만한 것이 지금 보시는 것은 이번
맞대결 1차전에서 헤타페가 2대1 승리를 거뒀을 때 소시에다드의 수비 뒷공간을 공략하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소시에다드가 압박 라인 자체가 높기 때문에 헤타페가 이렇게 효율적인 롱볼 역습을 통해서 수비 뒷공간을 노리는 역습을 보여준다면 충분히 소시에다드를 상대로 이번에도 좋은 경기를 보여줄 만한 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소시에다드가 주전 수비형 미드필더 수비멘디 선수와 중앙 수비수 수벨디아 선수가 모두 경고 누적으로 결장이 되기 때문에 코어 수비 라인의 전력 누수가 불가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봤을 때 현재 소시에다드의 투표율이 너무 높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과감하게 단통 무승부로 가면서 이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승무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21회차 현미경분석 1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연이어서 2부를 촬영을 해서 구독자 여러분들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업로드를 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